안녕하십니까. 고산투자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5G 관련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본을 파악하여 어떤 매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접근하셔야만 합니다. 최근 통신 사업자들의 5G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었고 2019년 3월 본격적인 5G 상용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5G 주요 특징은 LTE보다 20배에서 70배까지 빠른 최고속 속도와 데이터가 기지국을 거쳐 단말로 돌아오는 시간이 단축되며 다중 디바이스 동시 접속이 가능해져 이를 사물 인터넷, 즉 IoT라고 부릅니다. 5G 상용화 시점이 내년 3월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5G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된 인프라를 한 번에 바꿀 수 없고 새로운 네트워크의 전국만 구축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G 시행 초기에는 LTE 기지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NSA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NSA 방식은 이동통신표준화 기술협력기구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5G 첫 번째 표준안이고 5G와 LTE를 동시에 쓰는 기술입니다. 반면 SA 방식은 5G망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모드이고 올해 6월 5G SA 1차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5G 관련 진행 스케줄에 맞춰 관련 업종들의 수익 인식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체가 SI 업체들에게 8월에서 9월경에 장비 발주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올해 하반기에는 SI의 장비 부품을 납입하는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2019년 내년 상반기는 기지국 설치 후 중계기 제조업체의 증익이 예상됩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로는 트래픽 증가를 소화할 수 있는 유무선 장비 업체의 중심으로 기업 가치가 성장할 것으로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동통신 세대의 도입 시기에 주목받았던 분야는 항상 통신 서비스업이나 통신 장비였습니다. 투자한 것 이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과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이니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5G는 더 넓게 봐야 합니다. 2G, 3G, 4G까지의 변화가 속도 중심의 발전이었다면 5G는 속도뿐만 아니라 초저 지연, 다중 디바이스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3사는 물론이고 통신 장비와 부품, 그리고 커넥티드카와 보안과 인증 분야입니다. 통신 3사는 SK텔레콤, KT, 그리고 LG유플러스고 통신 장비로는 KMW, 이노와이어리스, 서진시스템, RFHIC, 솔리드, 그리고 통신 부품에 관련된 주식은 와이솔, 오이솔루션, 기가레인, 에이스테크입니다.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는 모트렉스, 그리고 보안에서는 윈스, 인증 분야에서는 DTNC, 이와 같은 관련 분야의 주식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통신 3사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3사의 5G 관련 투자 비용은 2019년 상용화와 22년까지 전국만 구축 로드맵을 고려했을 때 통신 3사의 5G 관련 투자는 올해 말부터 3에서 5년 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3사의 4G 도입 2011년부터 14년 연평균 투자 비용은 7.4조 원 수준이었고 14년 이후 투자 비용이 감소 추세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2019년부터 투자 비용의 증가율은 1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G가 고주파 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인 만큼 저주파보다 도달거리가 짧아 망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다면 투자 비용은 4G 때의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지수 하락으로 통신 방어주들의 수급이 들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통신 3사의 주가 반등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신 3사의 미래 예상 실적 상향치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매매 관점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는 2분기 매출 2조 9,807억 원, 영업이익은 2,111억 원 실적 발표하여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2.5%의 빠른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가 2분기에도 50%를 넘어서는 수준을 유지하며 전분기 대비해서 2% 수준의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개선이 크게 있었던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LTE 무제한 요금제로 인한 신규 가입자 증가 및 IPTV 등 홈 미디어 부문의 꾸준한 성장세에 있습니다. 요금제 효과 부분에서는 가입자당 주파수 용량이 가장 높은 장점을 기반으로 출시한 LTE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전략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LTE 가입자 증가가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고 새로운 단말기 효과도 낮아진 상황에서 전분기에 걸쳐 높은 가입자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요금제 효과라고 판단합니다. LTE 서비스 초기인 2012년과 13년 분기 평균 가입자 증가율이 1.85%인데 이번 분기 가입자 증가율은 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화된 요금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추이로는 KT가 5월 말에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고 SK텔레콤도 7월에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LGU 플러스 요금제만큼 파격적이지 않아서 LGU 플러스는 높은 가입자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PTV 등 홈 미디어 부문의 꾸준한 성장세에서는 아이들 나라 서비스 고도화 등의 유아 교육 관련 특화된 컨텐츠 등 컨텐츠 차별화를 기반으로 IPTV 분야에서 3% 이상의 높은 가입자 성장을 보여주며 전분기 대비 1.7%, 전년 대비 21.5%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2분기 IPTV 가입자 수 증가는 12만 명에 육박하며 7개 분기 연속으로 10만 명 이상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가 인터넷 보급률 확대에 따른 초고속 인터넷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7.5% 성장하였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증가 및 넷플릭스 제휴를 통해 홈미디어 사업 부문의 고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리스크로 꼽히는 무선 ARPU 하락은 2018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5G 기반의 서비스 앱 출시 등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세가 유지된다고 기대하고 유선 사업에서 기가 인터넷 가입자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B2B 수익도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시해 무선 수익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케팅 비용 및 감가상각 분야에서는 시장 안정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과 투자 안정화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8월 갤럭시 노트 9을 출시로 마케팅 비용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부터는 MSCI 편입 이슈 및 MSO 사업과의 사업 시너지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동사의 IPTV 가입자 증가세가 높은 점은 긍정적이나 5G 전국망 구축에 대한 투자 부담으로 대안책인 기존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전략을 통한 사업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LGU 플러스 주간 차트인데요. 6월의 상승은 지수 하락을 감안해 통신 방어주 수급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이때 당시 주간 차트상 보조 지표들을 살펴보시면 4월에 형성하였던 11,700원 저점을 다시금 회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조 지표들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하였습니다. 주간 차트상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주가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되는데 6월 저점인 11,700원에서 현재 15,500원 구간으로 약 32% 정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7월 6일부터 모바일 부품 업체인 와이소를 매수하였지만 고액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는 LGU 플러스를 지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우량주들은 변동성이 낮아 주가 상승은 더딜 수 있으나 그만큼 하락의 폭도 낮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이 높습니다. 현재 15,000 구간의 추세에서도 8월 내내 코스피 지수의 반등이 유효하다면 분할 매수 관점이 현 시점에서도 적합합니다. 올해 1월 부근 형성되어 있는 15,800원의 중기 고점 부근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간다면 17,000원 구간대와 18,000원 구간대의 1차 목표 주가 수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3사의 KT 또한 기본적 분석 관점으로는 매매 관점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LGU 플러스 소개를 끝으로 통신 3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5G 관련된 통신 장비 업황과 통신 부품 업황 및 관련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